네, 이번 시간은 라이트쌤 문제집에 있는 확률 부분, 대표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9일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네, 확률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확률 뜻이 뭡니까? 네, 확률은 간단하게 우리말로 이제 일상어로 얘기하자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죠. 그죠? 수학적 정의로는 어떻게 씁니까? 네, 수학적 정의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분자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이게 확률의 정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2번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다시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9일 확률은 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각각 A, B라고 합시다. A, B라고 하면 주사위 A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주사위에 있는 눈은 1, 2, 3, 4, 5, 6, 6가지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겠죠. 주사위 B를 던졌을 때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네, 역시 6가지겠죠. 그죠? 이 사건, 주사위 A를 던지는 경우와 주사위 B를 던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 곱해서 36을 씁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이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9일 확률은 이라고 물었네요.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 A에서 나온 눈이 6일 때 주사위 B에서 나온 눈은 3이어야지 합해서 9가 되겠죠. 그죠? 주사위 A에서 나온 눈이 5라면 B에서 나온 눈은 4여야 9가 되겠죠. 그리고 주사위 A에서 나온 눈이 4라면 주사위 B에서 나온 눈은 5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사위 A에서 나온 눈이 3이라면 주사위 B에서 나온 눈은 6이면 되겠죠. 그럼 합해서 9가 되겠죠. 주사위 A에서 2가 나오면 합해서 9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합해서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6, 3, 5, 4, 4, 5, 3, 6 4가지 경우죠. 그래서 4가지. 그러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 36,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4가지. 여기서 4로 나누면 1이고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 두 사건을 동시에 던질 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9일 확률은 9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을 볼까요? 2번 유형 역시 확률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2x 플러스 y는 7, 1 확률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진답니다. 첫 번째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x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라고 했죠. 그래서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지는 거. 첫 번째 던질 때 나온 눈을 x라고 하고 두 번째 던질 때 나온 눈을 y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던질 때와 두 번째 던질 때는 문자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럼 x가 되는
수는 1, 2, 3, 4, 5, 6, 6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6가지. 그리고 두 번째, y가 되는 수 역시 1, 2, 3, 4, 5, 6, 6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6가지.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 곱하기.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고요. 이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y는 7이라는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y가 자 7이다. 이걸 만족시켜 달라는 거죠. 자, x에는 자 1, 2, 3, 4, 5, 6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x에 1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넣으면 y는 얼마여야 합해서 7이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2가 될 거니까 자 이쪽은 5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2일 때는 어떻습니까? 2는 자 4니까 y는 3이면 되겠죠. x가 3이면 어떻습니까? 2, 3은 6이 되니까 y는 1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4면 어떻습니까? x가 4가 되면 이쪽이 8이 되고 자, 더해서는 7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가지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고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3이니까 약분하면 12분의 1이 된다.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형 2번 역시 확률의 정의에 관한 문제였죠. 유형 3번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흰 공 3개, 자, 빨간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본 성질을 먼저 떠올리고 문제를 봅시다. 확률을 영어로 하면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자로 P라고 쓰는데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자 PA라고 씁니다. 이런 PA는 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요. 확률이 0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확률이 1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건이든지 항상 일어나지 않거나 항상 일어나는 경우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문제를 다시 볼까요? 흰 공 3개, 빨간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흰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은 전체 몇 개입니까? 흰 공 3개, 빨간 공 7개니까 전체 10개죠. 10개 중에서 흰 공이 3개니까 공 1개를 뽑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 7분의 3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2번을 볼까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0이다. 전체 공이 10개인데 그 중에서 빨간 공이 7개죠. 따라서 이 주머니에서 공을 1개 꺼낸다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서 자, 빨간 공이 7개니까 확률이 10분의 7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0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3번을 볼까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1이다. 자, 주머니 안에 흰 공과 빨간 공밖에 없는데 노란 공이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확률이 1이라는 것은 항상 나온다는 뜻이죠.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노란 공이 없는데 어떻게 노란 공이 나옵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다.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자,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계산했듯이 10분의 3입니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떤가요? 네, 10분의 7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공을 한 개만 꺼내고 있죠. 그죠? 공을 한 개만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면 빨간 공이 나오지 않고 빨간 공이 나오면 흰 공이 나오지 않죠.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경우의 수를 더했을까요? 곱했을까요? 네, 더했죠.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처럼 확률도 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확률 10분의 3과 10분의 7을 더하면 확률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흰 공 또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1이다. 얘는 맞는 얘기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 5번을 볼까요? 흰 공이 나올 확률과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같다.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었죠. 그죠? 10분의 3이었고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7이죠. 같지 않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자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1040번, 유형 4번.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건 A가 있습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자, 뭐라고 쓸까요? 네, PA라고 쓸 겁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A인데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죠. 그죠? 사건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전체 확률이 1이니까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표현대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자, 이렇게 1이라는 숫자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PA, 자, 여기에 C 형태로 씁니다. 우리가 아직 집합을 안 배워서 이 표현 자체를 아직 모르는데요. 그냥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하고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봅시다. 수연이를 포함한 6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연이가 뽑힐 확률을 구한 다음 1에서 빼면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알 수 있겠죠. 자, 수연이를 뽑을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자, 후보가 6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A, B, C, D, E, 수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럴 때 대표 6명 중에 2명을 뽑겠답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자, 6명 중에서 순서 없이 2명을 뽑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6명 중에서 순서 없이 2명을 뽑는 경우.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앞에 있는 요 6이 자, 분자로 올라가고 뒤에 있는 2가 분모로 내려갑니다. 6이 분자로 올라갈 때는 느낌표를 붙여서 6의 계승이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2가 분모로 내려갈 때 느낌표를 붙여서 2의 계승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6에서 2를 뺀 값 4죠. 4의 느낌표를 붙여서 4 느낌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6 느낌표는 1, 2, 3, 4, 5, 6을 곱한 거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4 느낌표는 1, 2, 3, 4를 곱한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둘은 약분이 될 수 있어요. 자, 약분을 해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는 5와 6이 남죠. 그리고 1, 2 느낌표 2의 계승은 자 2니까 약분하게 되면 자, 3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되죠. 그죠? 이렇게 15가지가 됩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식 표현인데요. 고등학교식 풀이법인데 중학교식 풀이법으로 잠깐 보자면 6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6, 두 번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5,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 그런데 이 2명을 자 뽑힌 사람을 A, B라고 할 때 A, B로 뽑으나 B, A로 뽑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2로 나눠주면 자 여기서 15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중학교식 표현입니다. 여하튼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수연이가 뽑힐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수연이가 뽑힐 확률이라는 것은 자 이 6명이 이렇게 있을 때 수연이를 이미 뽑아놓고 시작하면 수연이가 뽑힐 거 아닙니까? 그죠? 수연이는 이미 뽑아놓고 이 5명 중에서 1명을 뽑을 거예요. 5명 중에 1명을 뽑으니까 고등학교식 표현으로는 5명 중에 자 순서 없이 1명을 뽑을게. 자 5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5겠죠. 그죠? 그래서 5가 나온다. 그죠?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5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자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5고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자 5니까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자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약분하면 자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다? 수연이가 뽑힐 확률인 거죠. 그죠? 수연이가 뽑힐 확률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자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자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이 문제의 취지와는 좀 다른 결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대로 차용해 올 겁니다. 6명 중에 2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그냥 차용해 올 거고요. 두 번째,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 6명 중에서 수연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니까 자 수연이를 일단 배제해버리고 5명 중에 2명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O, C, E 5명 중에서 순서 없이 2명을 뽑을게.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였습니까? 6명 중에서 순서 없이 2명을 뽑을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자 확률이 되고요. 자 OC는 자 분자의 5의 계승이 올라가고요. 분모의 2의 계승이 오고요. 얘가 여기 가고 얘가 여기 오는 거예요. 느낌에 붙여서요. 그리고 5에서 2를 뺀 값 3이 여기 오는 겁니다. 3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또 약분해 볼까요? 자 3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 4 곱하기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값이 얼마다? 네,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6C는 여기서 계산했죠. 15라고. 그래서 15분의 자 10 이렇게 해서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문제의 취지대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자 확률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는 방식으로 구했고요. 이쪽은 이런 방식 말고 그냥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즉 수연이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그냥 문제의 취지에 따라 그냥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풀이 방법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자 이게 편할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이게 자 계산량이 적을 때도 있으니까 같은 문제를 여러 방식대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5번 타이틀이 적어도 하나는 A일 확률이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주사위 A를 던지면 자, 홀수가 나오거나 짝수가 나오겠죠. 그죠? 주사위 B를 던지면 역시 홀수가 나오거나 짝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홀수 짝수 관점에서 이 케이스를 나눠보면 홀이 있고 홀짝이 있고 짝홀이 있고 짝짝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써봅시다. 홀이 있고 홀짝이 있고 그죠? 그리고 홀이 있고 짝짝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홀수가 적어도 한 개는 나오도록 해달라라고 하면 홀짝, 짝홀 이 경우를 말하고 있네요. 그죠? 자, 짝짝은 홀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문제에서 구해 달라는 것은 요만큼이죠. 그죠? 자, 요만큼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바로 구해봅시다. 주사위 A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홀수가 나올 확률은 6가지 경우 중에서 1, 3, 5 3가지가 있으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은 자, 2분의 1이죠. 그리고 주사위 B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 역시 전체 경우 1, 2, 3, 4, 5, 6 중에서 1, 3, 5가 홀수니까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네,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사위 A는 홀수가 나오고 주사위 B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역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2분의 1이 될 거고요. 짝수가 나올 확률 역시 6개 중에서 2, 4, 6, 3개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를 곱하면 또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주사위 A가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거고요. 주사위 B가 홀수가 나올 확률 역시 2분의 1이겠죠. 자, 동시에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네, 곱하는 걸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확률과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확률 이런 두 개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이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사건도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곱의 법칙처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자, 곱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 확률을 곱해야 되겠죠. 사건 A에서 홀수가 나오고 사건 B에서 또 홀수가 나온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곱하기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만족을 하려면 확률이 작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곱하기로 가면 확률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홀로 나온 경우가 4분의 1, 홀짝으로 나온 경우 역시 4분의 1, 짝홀로 나온 경우가 4분의 1. 이 확률은 자, 이런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 확률들은 더해야 되겠죠. 그쵸? 자, 확률을 더해보면 확률이 얼마다? 네, 4분의 3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계산량이 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여기에서 짝짝이 되는 자 확률을 빼면 더 빨리 계산량이 적게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전체 확률이 1인데 그 중에서 자, 이 세 개를 구할 바에는 자, 요 하나를 구해서 확률 1에서 빼버리면 요 세 개의 확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짝짝이 될 확률 역시 4분의 1이니까 1에서 자, 4분의 1을 빼버리면 자,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확률도 4분의 3, 여기 확률도 4분의 3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한 개라고 하면 그 반대 확률을 구해서 적어도 한 개는 홀수하면 전체 확률에서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는 방식으로 자, 잘 기억하세요. 이 적어도가 나오면 반대의 확률을 빼는 겁니다. 자, 1에서 자, 반대의 확률을 자, 빼는 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자, 이 적어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아, 반대 확률을 빼주면 되겠구나. 1에서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둘 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적어도란 단어 중요합니다. 적어도가 나올 때에는 반대 확률을 구해서 빼주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네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4일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답니다. 주사위 이름을 A, B라고 씁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이거나 4일 확률을 물어봤죠.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3이 되는 경우는 A가 1이고 B가 2, 그리고 A가 2고 B가 1인 경우 외에는 없죠. 그쵸?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은 어떻습니까? 자, A가 1이고 B가 3, A가 2고 B가 2, A가 3이고 B가 1. 즉, 합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두 가지. 자, 아직은 경우의 수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확률을 생각해 볼까요? 자, 확률의 뜻이 뭐였습니까? 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죠. 그죠?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서 6가지, 여기서 6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면 자, 36가지죠. 3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니까 이 두 가지를 36으로 나누게 되면 자, 합이 3이 되는 확률은 36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쪽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확률은 역시 36, 전체 경우의 수 36으로 3을 나누게 되면 36분의 3이죠. 그래서 사건 3이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는 자, 확률이 36분의 2고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은 36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확률과 이 확률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합이 3이 되는 경우와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확률을 자, 합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전체 확률은 자, 36분의 자,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네, 유형 7번을 봅시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고 두 번째에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은 이라는 문제군요. 자, 이 문제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을 식으로 기호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사건 A가 있을 거고요. 사건 B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가 붙겠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니까 P라고 이렇게 앞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닫교식 표현으로 하자면 PA 교집합 B라고 쓰는데요. 이 교집합이라는 것은 집합기호인데 집합기호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쯤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 기호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만 일단 씁시다. 자, 그러면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건가 하면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둘이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들을 더했습니까? 곱했습니까? 네,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스몰 a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자 B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는 곱해야 되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사건 이제 A가 일어날 때의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의 수를 스몰 m이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때의 전체 경우의 수를 스몰 n이라고 하면 결국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것과 이것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PA가 되겠죠. 그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얘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죠? 그래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자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자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라고 했죠.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 두 번째에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 자, 6의 약수는 어떤 수들이 있나요? 자, 6의 약수는 자 1, 2, 3, 6 네 가지가 있어서 네 가지가 있고요. 주사 1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겠죠. 그래서 6가지 중에 4가지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가 자 6가지. 그죠? 그 다음에 자 3의 배수는 3, 6 두 개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개. 그래서 6분의 4 곱하기 6분의 2를 하면 약분을 하면 이쪽은 3분의 2가 되고요. 이쪽은 자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하게 되면 자 9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자 4번 9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네, 유형 8번 봅시다. 두 사건 A, B가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네요. 문제를 읽어볼까요? 두 야구 선수 A, B가 안타를 칠 확률은 각각 9분의 5, 5분의 2이다. A, B가 각각 한 번씩 타석에 설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는 적어도가 등장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네, 경우의 수에서 풀어봤죠. 자, 경우의 수에서 자 적어도가 등장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달라. 이런 식으로 풀었었죠. 자, 이 문제도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확률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야구 선수가 A, B가 있어요. 이 A, B가 각각 한 번씩 타석에 들어선답니다. 그 중에서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이라고 물었군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어서 한번 보면 야구 선수 A, B가 있고요. 안타를 칠 때 동그라미라고 하고 안타를 못 칠 때 X라고 하면, 자, 둘 다 안타를 치거나 A가 치고 B가 못 치거나 A가 못 치고 B가 치거나 A가 못 치고 B도 안타를 못 치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일어날 때의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좋겠지만 반대의 확률, 둘 다 안타를 못 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어떨까 싶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선수 A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은 안타를 칠 확률이 9분의 5니까 안타를 못 칠 확률은 9분의 4겠죠. 그죠? 반대 확률이니까. 자, 선수 B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은 어떤가요? 네, 5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안타를 못 쳐야 되니까, 자, A도 못 치고 B도 못 치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를 합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얼마죠? 네, 15분의 4군요. 전체 확률이, 자, 1 아닙니까? 전체 확률이 1이니까 1에서 15분의 4를 빼면 15분의 1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적어도가 나오면 경우의 수에서는 반대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준다. 확률에서는 반대 확률을 구해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궁금해하는 학생을 위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한번 더 해봅시다. 진짜 이것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제 선수 A와 B가 동시에 안타를 칠 확률은, 자, 선수 A가 안타를 칠 확률이 9분의 5니까 여기는 9분의 5, 그리고 선수 B가 안타를 칠 확률은 5분의 2. 약분하면 네, 9분의 2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선수 A가 안타를 치고 선수 B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 확률은 9분의 5 곱하기 5분의 3 약분하면 9분의 3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 A가 안타를 못 치고 선수 B가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해봅시다. 선수 A가 안타를 못 칠 확률은 9분의 4 곱하기 선수 B가 안타를 칠 확률은 5분의 2 계산하면 여기는 4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봅시다. 9분의 2 더하기 9분의 3 더하기, 자, 45분의, 자, 8. 자, 40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네, 45가로 통분하면, 자,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자, 15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겠군요. 그죠? 자, 그러면 45분의 33이 되죠. 자, 3으로 약분하면 15분의, 자, 11.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을 각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계산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 반대되는 확률, 이걸 구해서, 자,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는 방식이 훨씬 계산량이 적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전체 확률 1에서 반대되는 확률을 구해서, 자,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죠? 네, 유형 9번을 봅시다. 확률의 덧셈과 곱셈.
자, 문제 읽어볼까요?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4개와 검은 구슬 1개가 들어있다.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구슬을 1개씩 꺼낼 때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이것도 앞에 문제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자, A 주머니가 있어요. 자, B 주머니가 있어요. 자, A 주머니에서 자, 흰색의 공을 꺼낸다고 칩시다. 흰이라고 적을까요? 그리고 B 구슬에서 자, 역시 흰 구슬을 꺼낸다고 치면 색깔이 같겠죠. A 주머니에서 자, 흰 구슬을 꺼내고 여전히 여기는 검은 구슬을 꺼낸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검은 구슬, 여기는 흰 구슬, 여기 검은 구슬, 자, 검은 구슬. 자, 이렇게 자, 꺼내는 경우가 4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이 문제에서는 두 구슬의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요 경우와 요 경우를 구하면 되겠죠. 자, 주머니 A에서 자,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은 얼마입니까? 네, 5분의 2죠. 그래서 5분의 2가 되고, 자, 주머니 B에서 검은 구슬을 꺼낼 확률은 어떻게 되죠? 5개 중에 1개니까 5분의 1이죠. 그죠? 자, 주머니 A에서 구슬을 꺼내는 경우와 흰 구슬을 꺼내고 주머니 B에서 검은 구슬을 동시에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가 됩니다. 자, 이런 사건에서 동시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란 뜻이지 시간적인 동시성은 아니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 흰 구슬을 꺼내고 and 검은 구슬을 꺼내는 경우니까 여기 두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자, 2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내고 B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검은 구슬을 꺼내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검은 구슬을 꺼낼 확률은 자, 5분의 3이죠. 자, 주머니 B에서 흰 구슬을 꺼낼 경우는 흰 구슬을 꺼내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5개 중에서 4개니까 5분의 4죠. 자, 이 사건 역시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5분의 12.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두 확률을 더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하면 확률은 25분의 얼마죠? 25분의 14. 얘는 25분의 2와 25분의 12를 더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다면 그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확률을 구하고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그 확률은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25분의 14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유형 10번을 볼까요? 자,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이라고 했네요. 자,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다. 처음에 한 개의 구슬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은 후 한 개의 구슬을 또 꺼낼 때 2개 모두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이라고 했네요. 네, 이 문제와 관련된 이론은 고등학교 때 배울 조건부 확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두 사건 A, B가 있어요. 자, 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한 번의 기회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A 그리고 B인데요. 자, 케이스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사건 A가 일어났어도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바뀌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뀌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 B가 그냥 일어날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자, 이와 구별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났어요. 자, 그때 확률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B가 그냥 일어났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분의 2라고 할 수 있지만 사건 A가 일어난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면 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바뀐 확률을 곱해준다. 자, 이렇게 둘이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되는데요. 자, 다시 봅시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사건 A가 일어나든 말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뀌지 않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하면 사건 A가 일어남에 따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따로 구해서 둘이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곱한다는 데는 불변이지만 뒤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진다는 걸 유념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라서 자, 첫 번째에 어떤 구수를 꺼내든 두 번째에 자, 빨간 구수를 꺼낼 확률이 바뀌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확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에 빨간 구슬을 자, 꺼낼 확률을 구해보면 몇 분의 몇이죠? 네, 9분의 5죠. 그리고 꺼낸 빨간 구슬을 다시 넣은 후 또 빨간 구슬을 꺼낼 거니까 여전히 주머니 안에는 9개의 구슬이 있는 거 아닙니까? 9개 중에서 빨간 구슬 5개 중에 1개를 꺼낼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곱하기. 그래서 이쪽은 자, 81분의 자, 2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사건 A가 일어나든 말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구해서 자, 곱하면 된다. 그래서 81분의 2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볼까요? 네, 유형 11번 봅시다.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자, 이 문제가 앞에서 보았던 조건부 확률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남에 따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는 경우인 거죠. 왜?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 개수가 달라진 거죠.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 한 장씩 두 번 뽑을 때 두 번 모두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이라고 했죠. 첫 번째 카드를 뽑아봅시다. 자, 소수는 1에서 10 사이의 소수는 2, 3, 5, 7 네 가지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10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으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소수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4입니다. 자, 그리고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카드가 몇 장 남았죠? 네, 9장 남았죠. 그죠? 그리고 소수도 3개만 남았죠. 그렇죠? 왜? 소수 4개 중에 1개는 뽑혀져 나갔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야 소수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확률은 9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따로 구해서
두 확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자 30분의 4가 되겠죠, 그죠? 자, 약분하면 자 15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확률이 15분의 2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자, 둘 다 소개하는 문제입니다. 유형 10이나 유형 11은 조건부 확률을 살짝 소개하는 문제에 해당되고요. 정확한 이론은 고등학교 가서 확률과 통계라는 파트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 두 유형은 그래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